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촉각 및 후각적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크기를 이용한 코드화 2. 조종장치의 형상 코드화 3. 표면 촉감을 이용한 코드화 4. 피부 자극을 활용한 코드화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크기, 형상, 표면 감촉은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이지만 4번 피부 자극을 활용한 코드화는 코드화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색감을 활용한 코드화 2. 크기를 이용한 코드화 3. 조종장치의 형상 코드화 4. 표면 촉감을 이용한 코드화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색감을 활용하는 코드화는 시각적 코드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감각 저장으로부터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각 코드 2. 촉각 코드 3. 음성 코드 4. 의미 코드 작업 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코드화의 분류에는 시각, 음성, 음이 세 가지가 있죠? 2번 촉각 코드는 코드화 분류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주어진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갖는 변화 감지력을 표현하는 데에는 웨버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때 웨버-B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단, 변화 감지력을 델타 I, 표준 자극을 I라 한다. 이 문제는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웨버비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극 I, 인간이 갖는 변화 감지력 델타 I. 정답은 1번. 웨버비는 주어진 자극 I분의 변화 감지력 델타 I죠. 다음 현상을 설명한 이론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 변화의 최소 범위는 표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1. 피츠 법칙 2. 웨버 법칙 3. 신호 검출 이론 4. 하이만 법칙 보기 지문은 2번 웨버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다음 중 웨버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웨버비는 분별의 질을 나타낸다. 2. 웨버비가 작을수록 분별력은 낮아진다. 3. 변화 감지력이 작을수록 그 자극 차원의 변화를 쉽게 검출할 수 있다. 4. 변화 감지력은 사람이 50%를 검출할 수 있는 자극 차원의 최소 변화이다. 웨버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웨버비가 작을수록 분별력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그렇죠?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이점 문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점 둔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번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 순서죠? 그렇죠? 정보의 촉각적 암호화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은 촉각적 암호화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은 정답은 1번 점자, 진동, 온도 등이죠? 청각적 암호화와 시각적 암호화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후각적 표시 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냄새의 확산을 제어할 수 없다. 2. 시각적 표시 장치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3. 냄새에 대한 민감도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4. 경보 장치로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후각적 표시 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경보 장치로서의 활용은 가스 누출 탐지, 광산의 탈출 신호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다음 중 진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의 성능은 1. 추적 능력
2. 감시 작업. 3. 반응 시간. 4. 형태 식별. 진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의 성능은 1번 추정 능력이 가장 많이 받죠. 중앙 신경처리에 달린 업무는 진동의 영향을 적게 받죠. 그렇죠? 다음 중 반응 시간이 가장 느린 감각은 1. 청각. 2. 시각. 3. 미각. 4. 통각.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시간이 가장 느린 감각은 4번 통각이 0.7초로 가장 느리고 청각이 0.17초로 가장 빠르죠? 그렇죠? 다음 중 반응 시간이 제일 빠른 감각 기능은 1. 청각. 2. 촉각. 3. 시각. 4. 미각. 반응 시간이 제일 빠른 감각 기능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청각이 0.17초로 가장 빠르고 통각이 0.7초로 가장 느리죠? 그렇죠? 다음 중 절대적 식별 능력이 가장 좋은 감각기관은 1. 시각. 2. 청각. 3. 촉각. 4. 후각. 절대 식별 능력이 가장 좋은 감각기관은 4번 후각은 2000에서 3000가지의 냄새를 구분한다고 하죠? 그렇죠? 다음 중 인체의 피부 감각에 있어 민감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피부 감각에 있어 민감한 순서로 나열한 것은 4번 통각, 앞각, 냉각, 온각 순서죠? 그렇죠? 현재 시험 문제와 같이 사지태기령 문제의 정보량은 얼마인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은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의 합계로 계산하죠. 이 문제는 사지태기령의 문제이므로 4가지 중 1개를 선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4분의 1이죠.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이므로 확률 P분의 1은 4분의 1분의 1 계산하면 4죠. 4분의 1에 로그 2의 4 지문의 개수가 4개이고 확률이 모두 4분의 1로 동일하므로 곱하기 4 약분되어 계산하면 로그 2의 4 계산하면 2비트 정답은 1번 2비트죠. 인간이 절대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의 최대 범위는 대략 7이라고 한다. 이를 정보량의 단위인 비트로 표시하면 약 몇 비트가 되는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은 확률 P에 로그 2의 확률 P분의 1의 합계로 구하죠. 문제에서 대안의 최대 범위는 대략 7이므로 확률 P는 7분의 1, 확률 P분의 1은 7분의 1분의 1이므로 7. 공식에 확률 P를 대입하면 확률 P 7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P분의 1, 7 곱하기 확률이 7분의 1로 모두 동일한 대안수 7개 약분하면 로그 2의 7 로그 2의 7을 상용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면 로그 2분의 로그 7 계산하면 2.8비트 정답은 3번 2.8이죠?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으로 구성된 교통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은 항상 3가지 색 중 하나가 켜지도록 되어 있다. 1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파란 등은 총 30분 동안, 빨간 등과 노란 등은 각각 총 15분 동안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호등의 총 정보량은 몇 비트인가? 신호등의 총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은 확률 px 곱하기 로그 2의 px분의 1의 합계죠. 각 등의 확률을 구해보면 1시간 동안 파란 등은 총 30분, 1시간은 60분이므로 60분의 30, 계산하면 0.5. 빨간 등과 노란 등은 각각 총 15분, 1시간은 60분이므로 60분분의 15분, 계산하면 0.25. 이 신호등의 정보량을 구해보면 첫 번째 파란 등의 확률 0.5
곱하기 로그 2의 p분의 1이므로 0.5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5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빨간색 신호등 확률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분의 1을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25분의 1 플러스 세 번째 노란색 신호등은 확률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분의 1 마찬가지로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25분의 1 계산하면 1.5비트 정답은 4번 1.5죠?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뒷면이 2개만 나오는 경우를 자극 정보라 한다면 이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약 몇 비트인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 구하는 공식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확률 p 곱하기 로그 2의 p분의 1의 합계죠? 이 문제에서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뒷면이 2개만 나오는 경우의 확률이므로 첫 번째 던졌을 때 확률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던졌을 때 확률 2분의 1 곱하기 세 번째 던졌을 때 확률 2분의 1 계산하면 8분의 1로 0.125죠. 0.125의 확률로 뒷면이 2개 나와야 하므로 총 3개의 동전 중 뒷면이 2개 나올 경우의 수 3C2는 3이죠. 정보량을 계산해 보면 확률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125분의 1 다른 두 가지 정보량도 모두 동일한 값이므로 가지수 3을 곱해서 계산하면 1.13비트 정답은 1번 정보량은 약 1.13비트죠. 인간의 반응 시간을 조사하는 실험에서 0.1, 0.2, 0.3, 0.4의 점등 확률을 갖는 4개의 전등이 있다. 이 자극 전등이 전달하는 정보량은 약 얼마인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확률 p 곱하기 로그 2의 p분의 1의 합계죠? 문제에 주어진 점등 확률을 각각 공식에 대입해 보면 첫 번째 0.1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0.1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0.1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0.2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0.2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2분의 1 플러스 세 번째 0.3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0.3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3분의 1 플러스 네 번째 0.4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0.4분의 1 상육 로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로그 0.4분의 1 계산하면 1.85비트 정답은 3번 1.85비트죠. 자극과 반응의 실험에서 자극 A가 나타날 경우 1로 반응하고 자극 B가 나타날 경우 2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고 100회 반복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대로 전달된 정보량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전달된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은 자극 정보량 HA 플러스 반응 정보량 HB 마이너스 결합 정보량 HAB를 계산하면 되겠죠? 정보량 계산을 위해 표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00회 실험에서 A자극 50번, 확률은 0.5, B자극도 50번, 확률 0.5, 반응 1은 60번, 확률은 0.6, 반응 2는 40번, 확률은 0.4죠? 계산된 확률을 정보량 공식에 대입하면 자극 정보량 HA는 A자극 확률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플러스 B자극의 확률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계산하면 1. 반응 정보량 HB는 반응 1, 확률 0.6 곱하기 로그 2의 0.6분의 1 플러스 반응 2의 확률 0.4 곱하기 로그 2의 0.4분의 1 계산하면 0.971 실제로 일어난 결합 정보량 HAB는 A의 반응 1,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플러스 자극 B의 반응 1, 0.1 곱하기 로그 2의 0.1분의 1 플러스 자극 B의 반응 2, 0.4 곱하기 로그 2의 0.4분의 1 계산하면 1.361 따라서 제대로 전달된 정보량은 자극 정보량 1 플러스 반응 정보량 0.971 마이너스 결합 정보량 1.361 계산하면 0.610이죠. 정답은 1번 0.610. 다음 시간에는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